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5년 전 이혼이라는 큰 아픔을 겪고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죽은 듯 살아가던 한 여성분의 고백인데요. 억지로 끌려간 여행길, 그 캄캄한 터널 속에서 벌어진 짧지만 강렬했던 사건이 그녀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오직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느꼈던 그 은밀하고도 뜨거운 순간. 과연 그 터널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혹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어른으로 사느라 당신의 소중한 이름 석자는 잊고 계시진 않았나요?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져도 우리네 마음속에는 여전히 붉은 꽃 한 송이 피우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의 손가락질하는 금기의 꽃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아주 특별하고도 은밀한 사연입니다. 사연자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그 버스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직도 회색빛 독방에 갇혀 있었을 거라고요. 그녀의 고백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끝에는 확신에 찬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도덕과 본능,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피어난 중년의 불꽃. 자, 주변을 조용히 하시고 이어폰을 깊숙이 꽂아주세요. 지금부터 아무도 모르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 정말 싫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서울 외곽의 한 공영 주차장입니다. 형형색색 등산복을 입은 중년 남녀들이 벌써부터 술 냄새를 풍기며 버스 주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어? 오늘만큼은 다 잊고 즐기자니까. 친구가 그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뒤로 그녀는 집과 도서관만 오가는 은둔자처럼 살았습니다. 텅 빈 집안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가득했고 거울 속의 자신은 나날이 시들어가는 고목나무 같았죠. 그런 그녀가 안쓰러웠는지 친구는 기어코 그녀를 이른바 이름도 나이도 묻지 않는다는 여행에 끌고 왔습니다. 그 말은 곧 오늘 하루는 무슨 짓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죄부와도 같았습니다. 안내원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자, 선수 입장합니다. 오늘 파트너는 제비뽑기로 결정되는 거 아시죠? 불만 갖기 없기입니다. 자, 15번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그녀의 손에 들린 번호표는 15번이었습니다. 그녀는 제발 점잖은 사람이기를, 아니 차라리 아무도 옆에 앉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쭈뼛거리며 버스에 올라 15번 좌석에 앉았습니다. 좁은 버스 통로는 이미 춤판이 벌어지고 있었고 현란한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어지럽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옆자리인 16번 좌석의 주인이 다가온 것은요. 실례합니다. 16번 제 자리 맞죠? 중저음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뜻밖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기름진 머리에 붉은 얼굴을 한 다른 아저씨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말끔하게 빗어넘긴 희끗한 머리칼, 잘 다려진 체크무늬 셔츠,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선 은은한 숨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앉으세요. 그녀가 대답하자 남자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고속버스 좌석이라는 게 원래 그렇듯 두 사람의 어깨가 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며 덜컹거릴 때마다 그의 단단한 어깨가 그녀의 어깨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 규칙적인 진동이 마치 굳어버린 심장을 노크하는 것 같아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유리창에 비친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는 것까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쓸쓸해 보이는 눈매, 저 남자도 나처럼 어딘가 고장난 마음을 안고 이곳에 온 걸까 생각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버스는 본격적으로 달리는 무도회장으로 변했습니다. 앞뒤 좌석의 커플들은 벌써 술병을 따고 서로의 입에 안주를 넣어주느라 바빴습니다. 소란스러운 틈바구니에서 두 사람만 섬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많이 시끄럽죠. 친구분 손에 이끌려 오셨나 봅니다. 표정이 도살장 끌려가는 소 같으세요. 남자의 말에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네, 티가 났나요? 솔직히 좀 적응이 안 돼서요. 그쪽은 익숙하신가 봐요. 남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처음입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 됐는데 집에만 있으니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서요. 무작정 나왔는데 잘못 온 것 같네요. 사별, 그리고 3년. 그의 짧은 대답 속에 담긴 긴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빈 둥지, 그리고 남겨진 자의 고독. 그녀 역시 이혼 후 5년이라는 시간을 홀로 견뎌왔기에 그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본능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말이 오가지 않아도 닿아 있는 팔뚝의 온기를 통해 위로가 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버스가 급커브를 돌며 크게 쏠렸고 그녀는 아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몸이 그의 쪽으로 확 쏠리는 순간 그는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간 훅 끼쳐오는 그의 채취 스킨 향과 섞인 남자의 냄새, 그리고 얇은 블라우스 너머로 전해지는 크고 따뜻한 손바닥의 열기에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품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쿵쿵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고요. 남자가 낮게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는 그녀를 바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잠시 1초나 2초 정도 더 머물렀습니다. 그 찰나의 지체, 그것은 분명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팔뚝을 아주 살짝 움켜쥐었다 놓는 것을 그녀는 분명히 느꼈으니까요. 휴게소를 지나 도착한 곳은 어느 한적한 산사 입구의 숲길이었습니다. 자, 자유시간 1시간입니다. 파트너와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가이드의 외침과 함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적 드문 오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가을산 중년의 사랑은 흩날리는 낙엽만 봐도 마음이 내려앉는다고 했던가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버스 안보다 훨씬 더 팽팽했습니다. 공기가 좋네요. 함께 걸으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남자의 칭찬에 그녀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소녀처럼 수줍어하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만이 그들 사이를 채웠습니다. 그때 젖은 낙엽을 밟은 그녀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위험해요. 남자가 번개처럼 손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그의 품에 안기듯 부딪혔습니다. 서로의 가슴이 맞닿고 거친 숨소리가 서로의 얼굴에 흩뿌려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허기였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앞에 두고 참아내는 듯한 고통스러운 갈망이었습니다. 잠시만 이러고 있어도 될까요? 남자의 거칠어진 호흡이 들려왔습니다. 밀어내야 했습니다. 점잖은 척 도덕적인 척하며 이러지 마세요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열리지 않았고 대신 두 손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셔츠 자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가슴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쿵쿵! 그 리듬이 자신의 것과 같아지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남자를 원하고 있다. 누구의 엄마도 이혼녀도 아닌 그냥 수컷을 원하는 암컷으로서 말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돌아오는 버스는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차창에는 짙은 커튼이 쳐지고 천장에서는 오색 찬란한 조명이 빙글빙글 돌아갔습니다. 통로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술에 취해 분위기에 취해 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움이 오히려 두 사람에게는 완벽한 은폐막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둠은 사람을 대담하게 만듭니다. 남자는 입고 있던 검은 재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심한 척 두 사람의 무릎 위를 덮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그들을 격리하려는 듯 재킷이라는 얇은 천조각 아래 그들만의 밀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손 잡아도 됩니까? 남자가 속삭였습니다. 대답 대신 그녀는 손을 내주었습니다. 그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그녀의 손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 사이사이로 파고들어 깍지를 꼈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단순한 반복 행위가 찌릿한 전기가 되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킷의 보호를 받으며 그의 다른 한 손이 그녀의 허벅지 위로 올라왔습니다. 흠칫 몸을 떨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집요했습니다.
무릎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위로 올라오는 그 손길에 그녀의 이성은 하얗게 불타버렸습니다. 버스가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처럼 입을 벌린 긴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웅 하는 육중한 소음이 귀를 먹먹하게 채우고 차 안을 비추던 미약한 조명마저 완전히 꺼졌습니다. 세상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거친 숨만 몰아쉬던 그 남자가 마치 이 순간만을 벼르고 있었다는 듯 억눌러 왔던 이성의 끈을 툭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어머 하고 짧은 비명을 채 삼키기도 전에 남자의 단단하고 뜨거운 상체가 그녀를 향해 무너지듯 덮쳐왔습니다. 무릎 위를 덮고 있던 검은 재킷이 바닥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지만 그걸 신경 쓸 겨를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의 뜨겁고 축축한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집어삼킬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점잖은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사람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걸씬 들린 탐닉이었습니다. 남자의 입안에서 풍기는 알싸한 향과 그만의 짙은 채취가 코끝을 찔러오며 머릿속을 하얗게 마비시켰습니다. 미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 그가 짐승처럼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거칠고 뜨거운 숨결이 예민한 목덜미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등줄기에는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남자의 크고 투박한 손이 얇은 블라우스 안으로 거침없이 파고들었습니다. 5년 동안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아 메말라 버렸던 몸의 감각들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부드러운 살결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일어나는 마찰열이 온몸을 불태울 듯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입 밖으로 새어나오려는 납부끄러운 신음소리를 참기 위해 그의 단단한 어깨를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조차 쾌락의 일부인 양 그는 더 깊게, 더 집요하게 그녀를 파고들었습니다. 좁은 버스 좌석은 두 사람만의 은밀한 침대가 되었고 흔들리는 차체는 격렬한 몸짓에 리듬을 더해주었습니다. 전 남편에게서도 그리고 인생 그 어떤 남자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하고도 원초적인 욕망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그녀를 여신처럼 숭배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타락한 여자처럼 다루며 탐욕스럽게 탐했습니다. 얇은 치마 아래로 그의 손님이 묵직하게 들어왔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도덕이나 체면 따위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남자의 열기 속에서 타 죽어도 좋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야. 그가 속삭였던가요? 아니, 그것은 귀로 들은 말이 아니라 서로의 살이 부딪히며 만들어낸 몸의 대화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안에서의 그 3분 남짓한 시간, 그것은 56년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영원 같은 찰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엉겨붙어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고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화병으로 꽉 막혀 썩어가던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리는 듯한 폭발적인 해방감. 그녀는 그 짙은 어둠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여자로서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온 버스가 다시 도시의 현란한 불빛 속으로 돌아왔을 때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치미를 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구겨진 옷매무새를 황급히 다듬고 짐짓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앉아 있었지만 서로의 뺨은 터질 듯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잡은 두 손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깍지 낀 손바닥 사이로 배어나오는 땀과 열기가 방금 전의 뜨거운 행위가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버스가 멈추고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쉬움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려던 찰나 남자가 손바닥에 꼬깃꼬깃 접은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오늘 제 생애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연락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식탁 조명 아래서 펴본 쪽지에는 투박한 글씨체로 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엔 삶에 지쳐 초라해진 이혼녀는 없었습니다. 대신 사랑받고 난 여자의 발그레한 홍조를 띤 낯설지만 아름다운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남들 몰래 주말마다 만나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주책맞은 노년의 연애 혹은 손가락질 받을 불륜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고단했던 우리네 삶이 마지막으로 베풀어준 보너스 같은 선물이라는 것을요. 이미 죽어버린 줄 알았던 고목나무에도 촉촉한 비가 내리면 다시 연두색 싹이 틉니다.
건조했던 인생에 내린 늦가을의 비 같은 그 남자를 그녀는 이제 온몸으로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벼랑 끝 같은 외로움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구원한 두 사람에게 감히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사랑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절박해질 뿐이죠.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꺼지지 않는 붉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길 바랍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한 여성분의 용기 있는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